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화폐 전쟁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홍콩에서, 그리고 그 전쟁의 종류로서는 화폐 전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좀 길죠? 근데 이게 정식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래서 짧게는 CBDC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DC,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큰 대질문을 드려볼게요. 화폐란 도대체 뭡니까? 화폐는 거래를 돕는, 교환을 돕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아닌 화폐 거래로 이루어지려면 그 어떤 특정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화폐라는 거죠. 근데 화폐가 기존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화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거래를 돕는 수단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전이나 지폐, 현금이 떠오르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래를 돕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린아이들은 동전이나 지폐일까요? 아니면 엄카일까요? 네, 둘 중에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에 대한 이용 비중, 지급 수단에 있어서 이용 비중이 크게 줄어요.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이렇습니다. 대신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죠.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들도 어떤 변화가 있는데, 특별히 모바일 카드도 크게 늘고 선불카드, 전자화폐도 늘어요. 직불카드 이런 것들도 늘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느는 거죠. 그걸 조금 보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금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다. 대신 뭐가 늘어난다? 신용카드가 늘어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지급수단에 있어서의 변화인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또 신용카드도 아닌 간편결제, 소위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금액의 규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급결제보고서라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원래 2019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만 있었는데 제가 오늘 경익남을 위해서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2019년 말 기준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죠? 늘어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를 얘기한 겁니까? 제가 화폐의 전환을 얘기한 거예요. 화폐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지급결제의 수단 자체가 지폐나 동전이 아닌 카드로,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제가 이미 다른 언택트를 주제로 경익남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생체인식 기술이나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것들이 또 이 거래를 더 디지털화한다, 더 간편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카드부터 시작해서 다 뭡니까? 이게 전자식인 거예요. 카드부터가, 그죠? 동전이 거래를 이루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수단이 바뀌어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의 뭔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뭘까? 그거부터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디지털 화폐를 좀 유형을 구분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긴 좀 시간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간소화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디지털 화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화폐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죠. 그게 암호화폐인 거죠.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죠.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행 주체로 봤을 때 누군지 몰라요. 민간이긴 민간인데 탈중앙화돼서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업이
하는 거예요. 특정 기업이.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JP 모건과 같은 대표적인 예가 있죠. 민간 기업이 구축하는 통화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 해당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에는 리브라, 테더, JPM 코인,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유명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 CBDC고요. 스웨덴 CBDC고요. 여러 국가들의 CBDC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암호화폐는요. 기본적으로 감독 방식이 명확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요. 탈세라든가 또 악법, 테러 자금 모집, 뭐 이런 지하경제 차원에서 구성될 여지가 많아요. 특히 그 특징이 뭐냐면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명성. 근데 더군다나 가치가 불안정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많이 급등락하잖아요. 주가보다 더 요동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정한 것을 가지고 화폐로 삼을 수 있나요? 기존의 통화를 현금을 대체할 통화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안정적. 네, 통화 가치와 연동한 거야. 1달러는 1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그거죠. 1달러는 1코인이다. 통화 가치와 연동시킨 거.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전환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여지가 있었어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될 여지가 있었는데 각국이 반대했습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페이스북이 만든 이 과정에서 이 경영진들이 국회에 엄청 끌려다니면서 막 다 탈탈 털렸어요. 그럼 되느냐?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체하는 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익명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익명성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익명성을 부여하면 토큰을 발행해 주면 돼요. 토큰이면 이 토큰이 시중에 나가면서 누가 누구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토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익명성을 제어해 버리면 계좌 방식이 있어요. 그럼 계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이해가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화폐에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다. 근데 그 중에 암호화폐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인데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거 화폐로 쓸 수 없다. 그걸 안정하게 만든 게 민간 기업이 만든 이런 리브라, 테더, 그리고 JPM 코인이다. 근데 이거마저도 정부가 직접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수단이 CBD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초점이 CBDC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제가 가급적인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각국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하지 말자. 이거 탈세가 많고 테러 자금 마련하는 데 쓰고 하여튼 AML 의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준수하기도 어렵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 그리고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통화 정책의 유용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강조를 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BIS는요. BIS는 미리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IS가 뭐라고 했냐면 CBDC를 뭐라고 했냐면 potentially sea change다. 이 sea change는 상전벽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다 라고 드디어 표현했어요. 뭐냐면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이게 되게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CBDC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그동안에는 계속 뭐였어요? 네거티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스피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떤 중앙은행,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보고된 보고서나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뭐 발표라든가 이런 건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그 CBDC는 부정적이다, 안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그 뷰가 더 많아지는, 갑자기 그 뷰, 기조 자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겠다. 다시 말하면 각국이 CBDC를 발행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기조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화폐 전쟁에는 꼭 빠질 수 없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앞서가거든요. 중국이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실제 런칭하는 시점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마치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라는 것을 선보인 것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처음 구현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당겨진 겁니다. 왜 앞당겨졌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국은요, 이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요. 그럼 공급합니다. 어디에? 시중은행들에게. 그럼 시중은행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계좌로 얼마큼씩 쏴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만큼 현금을 받겠죠. 그럼 현금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그만큼 버리면 되잖아요. 시중은행에게 전달이 되고 시중은행들은 또 실물 화폐와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된 실물 화폐를 주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인에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기업에게 실물 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들은 뭐 할까요? 여러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CBDC에 대한 구상을 다 끝냈고요. 이것을 발행을 이미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최소 5개 지역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CBDC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시설과 같은 공적 서비스 영역을 CBDC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의 10분의 1을 CBDC로 주고 어차피 10분의 1은 지하철 타는데 쓴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단적인 예인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영역에, 유통이라든가 금융 영역에 CBDC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에게 뺏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당 국가인데 공산당 국가답게 통제가 안 돼요. 관리 감독이 안 돼요. 자금의 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하는 의미로서도 CBDC 발행을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통화 정쟁으로 가는데 지금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자, 이 그래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국 통화의 비중이에요. 외환 시장에서, 외환 거래에서. 그러니까 이제 쌍방 국가 간의 거래니까 이 합을 다 더하면 200%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받은 게 있고 쓴 게 있으니까. 원래는 200% 기준인데 200%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100%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하면 간단한 거죠. 200%를.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가 약 4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죠. 그 다음이 유로입니다. 유로가 16%, 엔화가 8.4%, 영국 파운드가 6.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2.2%밖에 안 왔어요.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근데 달러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히려 10년대에 비하면 그 의존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죠. 어떤 연도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4% 수준의 상당한 영향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두렵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한국,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하지 마. 그리고 이란에게 뭐 수출하지 마. 뭐 이런 거 식료품 제공하지 마. 자동차 수출하지 마. 이게 경제 제재거든요. 이런 경제 제재를 다른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주로 미국 우방국이죠. 그런 조짐도 이미 보이죠. 우방국들에게 중국과 경제 교류하지 마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1대1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는데 세계 각국의 건설, 인프라, 뭐 IT, 가전 여러 기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인프라 사업에. 그러니까 뛰어드는데 그 결제를 뭐로 해? 위안화로 해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CBDC가 발행이 되면 그 요구가 좀 더 원활해지고 그때 이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달러의 패권을 잡고 내가 가져가겠다.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영향력을 더 키워보겠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야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1년이면 위안화가 이제 작은 규모나마 활용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치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면 시범 사업이 한 단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 물론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아닙니다만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폐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를 기술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다 해보는 거죠. 시범 사업을. 근데 이렇게 앞당겨진 이유, 원래 베이징 올림픽 때 선보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앞당긴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작년에 2019년에 페이스북의 어떤 방향성, 소위 리브라를 발표를 했어요. 리브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글로벌 통화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약 30억 명 정도가 어떤 혹자는 20억 명이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30억 명이라고도 하는데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용자들끼리 여러 금융 거래를 한다면 훨씬 원활할 수 있거든요. 마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양한 카카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카카오 페이먼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리브라를 이용한다면 세계에 뭐라고 판단했었냐면 재밌는 얘기인데 이 계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도 뭐 한 17억 명 정도가 된다. 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의 어떤 소외계층도 우리 페이스북이 뭔가 소외계층으로부터 탈피시켜 주겠다. 글로벌 통화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바스켓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화, 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여러 통화들을 넣어가지고 이 통화들을 하나에 연동시키는 거죠. 뭐와? 리브라와. 그래서 이 1달러는 1리브라 했다면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1리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글로벌 통화를 구축해 나가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그게 2019년 6월쯤에 발표할 때 2020년 상반기에 글로벌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통용이 되면 우리가 왜냐면 이 페이스북은 어쨌든 달러 기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야욕을 가져가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 그런 어떤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히 각국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계획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G7에서도 야,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통화제, 공정경제 여기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막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의회도 미국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자금 세탁이라든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영국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역시 이런 세계 주요 기구들의 공조체제 하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리브라가 2020년 상반기에 글로벌 통화로 부상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이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리브라페이, 마치 카카오페이와 같이, 삼성페이와 같이 페이먼트 서비스로 국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다가 이때 중국이 CBDC를 발행하자 이제 뭔가 우리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C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C 체인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스웨덴은요, 현금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크로나를 시범 사업으로 실험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역시 유럽의 18개 중앙은행 전문가 네트워크 유로체인이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 뭐 아이슬란드도 대표적인 터키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조차도 시범 운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러자 태세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그거 안 돼. 디지털 화폐 안 돼. 일본도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가장 그 태세 전환의 최고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뭐라 했냐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일본은행이 갑자기 7월 3일 실증 및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더욱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그거 안 된다 했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계속 의회 검토가 필요하다. 의회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여러 문제를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롬 파월이 뭐라 했냐면 재밌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앞장서는 것은 페드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페드는 책임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앞장서야 된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리브라 때문에 중국의 CBDC가 가속화된 것이고, 중국이 CBDC 발행을 이슈를 가속화시키니까 세계 각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열띤 경쟁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다. 실제 미국은 싱크탱크죠.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를 우리도 구축하겠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현금을 디지털 현금,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떤 sea change, 전혀 다른 그런 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자,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산업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현금 없이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급결제 산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우리나라도 도입된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신용카드는 또 나름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용을 기반하니까. 소위 신용카드는 돈을 잠깐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직불결제라든가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들은 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또 유용성이 높은 그런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산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요. 취약산업이나 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죠. 아직도 현금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인프라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현금만을 주장하면 아예 그냥 매출액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손님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간편 결제를 요구하는데 계속 현금만 요구하면 손님 자체가 주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미지 제고라든가 인프라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계 통화 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수출입을 거래할 때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회계 단위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중국 CBDC가 그리고 결제대금 청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CBDC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환율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 통화 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국은 통화 패권, 글로벌 통화 패권을 빼앗으려 노력할 거고 또 미국은 그 통화 패권을 지키려 노력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최근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리브라를 그렇게 반대하다가 리브라의 몇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단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글로벌 통화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국답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어쩌면 중국이 CBDC를 발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페이스북 리브라가 될 수 있다. 다시 태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회에서 지금 리브라로 발행하게 되면 정부의 통제력이 없어지니까 정부의 통제력을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리브라가 글로벌 통화로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정부가 민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부끼리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는 중국은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미국은 그 패권을 쥐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지어야 되고 어떤 결제 통화에 의존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스탠스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긴 텀의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통화 개발 및 정책적 활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디지털 통화를 도입해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요. 그죠? 탈세라든가 탈법 그리고 뭐 자금 비축, 불법 자금 비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고요. 각종 지원금 있잖아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고용 안정 지원, 재난 지원 기금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줄 때 혹은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뭐 지하철이나 뭐 KTX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용 이런 그 부분적인 영역부터 디지털 통화를 활용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결국 디지털 통화를 개발해서 디지털 통화가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면 화폐 발행 비용이 줄겠죠.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정책에까지 활용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디지털 통화 전쟁의 과정에서 어떤 결투가 일어나고 어떤 민간 화폐, 민간 디지털 화폐, 대표적으로 리브라죠. 이런 것들이 크게 부상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화폐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출입하고 그걸 활용해서 유통 서비스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리딩하는 그런 섹터 기업이 누굴까라는 것을 좀 지켜보시면서 다양한 의사결정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